상담을 하다 보니 부모나 양육자와의 애착 경험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껴요. 이 애착 경험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관계가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과정이 그리 수월하지는 않죠. 그런데 유독 관계가 힘들거나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된다면 자신의 애착 유형을 파악해 보는 게 필요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건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첫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착은 한마디로 아이가 부모에게 달라붙는 걸 뜻해요. 애착은 생존 본능이죠. 아이는 살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니까요. 애착은 아이와 그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4가지 유형으로 분류돼요. 애착은 먼저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불안정애착에는 다시 3가지 애착 종류가 있죠. 그 첫 번째가 회피애착, 두 번째가 양가애착, 세 번째가 혼란애착이에요. 먼저 안정애착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안정적으로 애착을 맺은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사랑받는 티가 팍팍 나죠. 아기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요. 세상에 나온 아기는 춥거나 덥고 배고프고 엉덩이가 축축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곤 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울고 보죠. 그러면 누군가가 왜 울지? 배고픈가? 응가했나? 이러면서요, 얼굴을 들이밀고 이것저것 살펴줘요. 아기는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고 날 잘 돌봐줄 것 같네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아기가 자신의 손과 발이 되어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돈독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걸 애착 형성이라고 해요. 양육자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미소도 빵긋 지어주죠. 아기는 자기를 위해서 애써주는 양육자를 보면서 의지하고 싶어지고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돼요.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 아기는 내가 위험에 처해도 엄마가 와서 구해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궁금한 걸 만져보게 돼요. 집안 곳곳을 기어다니고 티슈도 뽑아보고 뜨거운 전기포트도 건드려봐요. 어질러진 방을 엄마가 치워주고 뜨거워서 아픈 손을 아빠가 호호 해줄 때 세상이 믿을만해 보이죠. 어느 날 엄마와 비슷해 보이는 누군가가 찾아와요. 머리가 하얗네요. 할머니래요. 이번에는 엄마랑 판박인데 몸집이 더 커요. 이모라고 부르래요. 다음 날은 동네에 있는 이모들이 나와 닮은 꼴들을 데리고 와요. 친구래요. 엄마가 편안히 대하는 걸 보니 어쩐지 믿음이 가요. 엄마에서 할머니로, 할머니에서 이모로, 이모에서 친구들로 믿음이 확장되어 가는 과정이죠. 양육자와의 관계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도 답을 주죠. 어느 날 아기가 방귀를 뽕 하고 끼었는데 엄마가 어머머 하면서 좋아하네요. 천장에 있는 모비를 건드렸더니 아빠가 뛸 듯이 기뻐해요. 이렇게 뭔가 해낼 때마다 칭찬받고 응원을 받는 아이는 자기 효능감을 갖게 돼요. 자기 효능감이 있는 아이는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면서 성공을 자주 맛보죠. 그러면서 역시 난 잘해 이런 내적 믿음이 커지고 이 믿음은 사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는 회피의 애착이에요. 회피의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괜찮은 척 하는데 괜찮지 않은 나로 살아가요.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는 아기가 필요한 걸 잘 파악해서 적절히 반응해주는 민감성이에요. 울면 달래주고 웃으면 함께 웃어주고 손을 뻗으면 번쩍 들어서 안아주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트림을 할 때까지 등을 두드려주는 거죠. 이렇게 민감한 양육자와 달리 아이를 방치하는 양육자도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기에게는 울음은 SOS 신호예요. 간절한 구조 요청이죠. 그런데 양육자의 반응이 둔하거나 무반응이 반복되면 아기는 도움받는 걸 포기하면서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맺게 돼요. 그러면서 양육자를 의지하지 않는 회피 애착이 형성되는 거예요.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돼.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어. 세상은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색안경을 낀 채로 자신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또 세상을 홀로 서야 하는 곳으로 여기기 쉬워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죠. 낯선 상황 실험이라는 연구가 있었어요. 아기를 낯선 공간에 두고 엄마가 사라졌을 때 아기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때 회피애착 아기는 눈을 몇 번 껌뻑거리고는 원래대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잠시 후 엄마가 돌아와도 당신 오셨슈? 쉬든가 말든가 이런 식으로 시큰둥해요. 그런데 급성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해 보니 아주 충격적이었죠. 아기는 겉으로만 멀쩡해 보일 뿐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이런 아기는 속으로 난 누구르지에? 나도 칭찬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요를 외쳐요. 이렇게 아프지 않다고 말하지만 아프고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양가애착이에요. 이 경우에는 관계 속에서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나를 느낄 수 있는 애착 유형이에요.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감성과 함께 일관성이 필요해요. 어제 동생과 싸웠다고 야단을 쳤다면 오늘도 그래야 하고 오늘 용서했다면 내일도 그래야죠. 그런데 보통의 양육자는 이런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요. 낮에는 아기와 잘 놀아주다가도 피로감으로 밤이 되면 아기에게서부터 눈을 뗄 수밖에 없어요. 또 자지 않고 칭얼거리며 보채는 아기의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 곧 후회하는 엄마도 있어요. 너무 힘든 날엔 엄마만 찾는 아기를 할머니에게 맡겨버리기도 하죠. 엄마가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한 정도가 심하게 되면 낯선 상황에서 아기는 엄마가 자리를 뜰 때도 떼를 쓰며 울게 되고 엄마가 다시 돌아와도 울음을 쉽게 그치지 못해요. 엄마에게 기대가 있고 의지하고 싶지만 엄마를 못 믿는 거죠. 양육자가 한결같이 무관심하면 아기는 아이의 관심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배불리 먹지 못했을 때 고기를 갈망하듯 살갑던 엄마가 갑자기 쌀쌀 맞고 차가워진다면 아기는 혼란스럽고 애 같아요. 그래서 방글방글 웃고 옹알거리며 관심을 갈구하죠. 그런데 별 소용이 없네요. 하지만 소리를 빽 지르며 색대를 쓰니 엄마가 달려오네요. 아기는 보채고 때를 써야 엄마가 자기를 돌아봐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을 양가애착이라고 하죠. 이런 아기가 어린이가 되면 원하는 게 있을 때마다 바닥에 눕는 것으로 시작해서 원하는 걸 얻기까지 그 강도를 높여가요. 소리 지르고 화내고 침 뱉고 대성통곡하다가 토하는 신용도 하고 심지어는 바지에 오줌도 질질 싸요. 이런 행동을 울화 행동이라고 해요. 이 울화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강화가 되죠. 울화 행동이 익숙한 아이 중 어떤 경우는 성인이 돼서도 이런 행동으로 저항을 해요. 헤어지자는 여친 앞에서 자해를 하거나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는 연인에게 문자질을 하거나 전화를 계속하면서 안절부절 못해요. 이런 경우에도 원하는 수준의 반응이 오지 않으면 당장 헤어져! 이런 식의 울화 행동을 하죠. 어릴 적에 일관성이 없었던 엄마 때문에 불안했던 것처럼 어제는 나만 봤는데 저 사람이 오늘은 왜 나를 안 보지? 라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행동을 해준다면 안심하고 나아질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양가애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불신해요. 회피애착에게 불신이 세상에 믿을 놈이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라면 양가애착에게는 저 사람이 지금 잘해도 언제 변할지 몰라 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늘 신경이 곤두선 채로 상대방을 의심하며 집착하게 되죠. 네 번째는 혼란 애착이에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사람과 가까워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느끼게 돼요. 이 유형의 아기는 사라진 엄마를 찾기 위해서 문 쪽으로 갔다가도 막상 엄마가 들어오면 당황해서 뒤돌아서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괜히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서 엄마에게 선뜻 다가서지를 못하죠. 이런 아이의 양육자는 아이에게 위안을 주는 동시에 강력한 스트레스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에게 다가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죠. 학대를 당한 아이가 주로 이런 애착 유형을 보여요. 양육자가 아주 심각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우울증 또는 알코올 의존증일 가능성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거나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형은 어떤 애착 유형보다도 심각해요. 무심한 표정으로 몸을 마구 긁어대거나 실실 웃고 눈을 깜빡깜빡거리는 틱 증상을 보이기도 해요. 이런 아이가 성장하면 산만하거나 여러 가지 반항적인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가 아주 쉬워요. 가장 큰 문제는 타인과 친밀해지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는 경계선 성격 장애로 굳어지기도 해요. 지금까지 어린 시절의 양육자와 맺은 애착의 형태가 한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관계 속에서 어떤 토대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셨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유와 변화는 자신의 상태를 객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자신의 애착 유형을 어떤 마음과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상담심리사 뽀요였습니다.